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게스트를 모시고 최근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긴 터널을 지나온 차이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최근 반등한 이유를 알아보고 글로벌 시장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관련 테마의 장기 성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의 지수 변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게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이호년 매니저님과 함께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ETF입니다. 상승 가족 여러분들 추석과 10월 초 징검다리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우선 가장 궁금한 게 그동안 길고 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던 중국 시장이 정말 오랜만에 최근 크게 반등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인민은행과 정부가 구체적인 증시 부양책을 제시한 점 때문입니다. 4월 이구환신 정책과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인 신국 구조 등 부양 정책은 있었으나 시장이 크게 기대했던 7월 3중전에서 특별한 효과적인 부양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9월 24일 인민은행장, 금융감독관리총국국장,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 부동산, 주식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부양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뒤이어서 9월 26일 시진핑 주석의 주재로 개최된 9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의 시급성이 논의되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적은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유독 시장 반응이 뜨거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9월 24일 가히 부양 종합 선물 세트라고 부를 수 있는 인민은행의 부양책 발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정책,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 정책 크게 세 가지 부문에 대한 부양책이 한꺼번에 발표된 것인데요. 통화정책은 예상 가능한 범위였으나 그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부동산 정책, 즉 기존 주택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LTV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발표된 점은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눈여겨볼 것은 중국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5천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 스왑 프로그램과 3천억 위안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용 특별 재대출 제도 실시를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5천억 위안이면 한국 돈 거의 95조 원 규모인데요. 거기에 3천억 위안의 재대출 프로그램까지 총 150조 원이 넘는 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는 거니까 중국 시장의 반등이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의 예상을 크게 상회한 실질적인 부양책들이 오랜만에 발표된 것이네요. 그렇다면 바로 이틀 뒤 9월 26일에 발표된 중국 정치국 회의는 왜 중요했나요? 매월 개최하는 회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매월 시진핑 주석 주재로 정치국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제에 관한 안건은 통상적으로 4월과 7월,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월에 오로지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논의하여 인민은행 부양책 발표 이후에 중국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준 점 때문에 중국 증시의 상승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9월 24일 대비 추가적인 부양책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중국 공무원들에게 경기 부양하라 이렇게 확실하게 지시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국은 리스크 방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 9월에는 그러한 내용도 삭제된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항상 모럴 해저드를 염려하는 등 리스크 방지에 대한 문구가 있었고 7월 있었던 3중전에서도 현재 실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부양책보다는 리스크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리스크 방지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면서 그간 소극적이었던 경기 부양에 대한 어조가 반전되고 오히려 강한 부양 의지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각종 기사나 리포트 등에서 미국 월가의 낙관적인 시선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간 중국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비중을 크게 줄이고 있던 미국의 펀드 및 기관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 비중을 늘리기 시작하면 매우 높은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연이은 부양책 발표로 인해서 최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10월에 예정된 지수 종목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이나 전기차 ETF는 독일 지수사인 솔락티브의 솔락티브 차이나 일렉트릭 비클 앤 배터리 인덱스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 23일에 지수 방법론 변경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은 지수 보유 종목 수 축소, 개별 종목 비중 상한 확대, 비중 결정 방식을 유동시가총액에서 총시가총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큰 변경입니다. 왜 그런 변경을 했을까요?
지수사는 방법론 변경에 대해서 전기차 산업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실제 중국에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수 보유 종목수를 축소하고 개별 종목 비중 상한을 확대하며 확실히 리딩 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AI 관련 기업들도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으니 확실히 의미가 있는 리밸런싱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전기차 2차 전지 산업이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다양한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단계였다면 이제는 확실히 옥석 가리기 단계가 완료되었고 BYD, CATL 같이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과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부양체계 효과도 대형 주도주 위주로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변경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주로 개편되는데 산업 전망은 어떤가요? 우선 배터리 기업부터 말씀해 주시죠.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전기차 산업에서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면서 배터리 생산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 지원 아래 배터리 공장을 대거 건설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배터리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차이나 배터리 기업인 CATL과 BYD는 안정적인 공급망과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24년 5월까지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1, 2위인 CATL과 BYD만 합해도 이미 50%가 넘는 과반을 차지한 지 오래전이고 올해는 오히려 점유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1위를 유지한 CATL은 전년 대비 31.1% 점유율이 증가했고 중국 내 다른 전기차 기업인 아이토, 아이디얼 같은 주요 자동차 브랜드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모델 3Y, BMW iX, 메르세데스 EQ 시리즈, 그리고 폭스바겐 ID 시리즈 등 글로벌 주요 OEM 브랜드의 차량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국 내 수요를 초과해 재고가 많다는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배터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망은 밝다고 보여집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항공기, 주택용 태양광 발전, 다양한 IT 기기 등 앞으로 글로벌 탈탄소 친환경 트렌드에 따라 더욱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시장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재고를 덤핑 판매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3년 글로벌 배터리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139달러 수준인데 올해 1월에서 4월 중국 LFP 배터리셀 평균 가격은 킬로와트 시당 53달러로 전년 대비 44%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처럼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낮은 가격은 막강한 무기가 되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업은 어떤가요? 배터리뿐 아니라 중국 전기차 기업 또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거머쥐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BYD는 올해 3월 준중형급 SUV 아토3를 2,200만 원에 출시했습니다. 한국 저가차인 기아 레이 전기차 가격이 3,100만 원 수준인 것에 비교하면 깜짝 놀랄 만한 수준입니다. 또 최근에 발표한 하이브리드 모델 친 L-DMi와 CL06-DMi는 한 번 충전으로 2,100km를 주행할 수 있는데 가격은 1,000만 원대입니다. 두 모델 모두 연료 소비량이 적고 세련된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젊은 층 소비자를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차이나 전기차의 기술력은 날로 성장해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22년 중국 첨단 모빌리티 기술은 미국을 100%로 봤을 때 86.3%로 평가됐습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기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년부터 23년까지 출시한 신차 또는 리뉴얼 전기차 대수를 보면 테슬라가 5대인데 반해 BYD는 19대, 니오는 9대, 엑스팽은 6대를 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 자동차는 전기차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전기차에 대한 캐즘 장기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PHEV,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의미 있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순수 전기차 충전소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있었던 점으로 캐즘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내연기관과 전기 배터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PHEV가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우수한 연비와 낮은 탄소 배출 등 두 가지 장점을 지녀 순수 전기차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반 하이브리드 차는 모터가 주행 중에 엔진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이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더 큰 용량을 탑재해 전기차처럼 모터가 주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순수 전기차에 비해 충전 불편이 적습니다. 저도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요. BYD를 필두로 한 중국 PHEV 자동차 기업들이 앞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가격이 비싸고 모터 주행거리가 30km 안팎이어서 큰 장점이 없었으나 최근 PHEV 기술의 발전으로 BYD를 필두로 2천만 원 안팎 가격 경쟁력이 있는 모터만으로 100km 넘게 달릴 수 있는 차들이 출시되었습니다. 다만 국내는 정부가 PHEV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며 현대차는 내수용 PHEV 생산을 중단했으나 중국 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 지원에 힘입어 지난 7월 BYD의 풀윈 T10이 충전 주유 없이 2,100km를 주행해서 기네스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한국에도 BYD 매장 진출된 기사를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BYD가 보유하고 있는 PHEV 및 순수 전기차 라인업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까지 판매 대수만 해도 185만 대로 글로벌 1위이며 비중 확대를 위해 뛰어난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유럽뿐만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우루과이, 심지어 수리남까지 신흥국 대상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기차 브랜드 대비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측면에서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 전략과 맞물려 향후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PHEV가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고 BYD가 이를 잘 이용하고 있네요. 앞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정해진 미래인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된다면 전기차는 새로운 사이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율주행 산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서울의 14배 크기인 후베이성 우한을 자율주행 시범단지를 정했습니다. 시행 5년 만에 우한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인 쉐어링 버스, 완전 무인 택시인 로버콰이 파워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시민은 퇴근 시간이면 휴대전화로 무인 택시를 부를 만큼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간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 이용 인구만 해도 15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AI 기술을 토대로 자율주행 산업이 본격화되면 BYD, 니오, 엑스팽 등 글로벌 선두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기차 우려도 많지만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전기차로의 전환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아주 중요한 미래 혁신 성장 테마,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길고 긴 조정 장세에서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졌지만 이번 중국 부양책 발표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주가 부양 의지와 함께 차이나 전기차 ETF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도주 중심의 지수 변경도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성숙과 함께 더욱 산업의 성장을 따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변경이오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상승가족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중국 부양책 소식과 차이나 전기차 리밸런싱 뉴스도 참고하시면서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투자 원칙을 만드는 상승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